네, 반갑습니다. 10월 2일 수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거래가 정말 없네요. 네, 이렇게 거래량이 없는 것은 휴일이 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시장에 관심이 없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무리 휴일이 앞에 있어도 그냥 시장만 잘 올라가고 뭐 수익 축축 차려면은 주식 투자 하고 싶지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일단 뭐 그런 부분들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융 투자가 또 매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금융 투자는 이제 오늘까지 팔아먹었으면은 더 이상은 팔지 않겠죠. 이제 금융투자도 이제 그동안 사들였던 부분들 거의 다 쏟아냈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수급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바뀔 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없던 부분들도 거래량이 좀 좋아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도를 지속하던 부분들도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자, 하지만 오늘까지는 반등이 없이 시총 상위주 전체적으로 다 내리는 모습이었고요.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그래도 아침엔 좀 잘 올라서 플러스까지도 한번 넘어갔었죠. 그런데 마이너스로 바로 전환되면서 조금 더 안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아침하고 비슷하게 끝난 것 같아요. 지지선의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여기 2555포인트 요까지 밀리다가 다시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지 않죠. 아무리 그래도 지지선 역할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나, 적어도 오늘 2575포인트, 요 라인은 지켜줬어야 되는데, 여기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2시 반부터 또 하락세가 진행이 됐다. 이거는 마지막에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기관들 매도가 조금 더 확대되는 모습이 좀 있었죠.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를 더 많이 쏟아냈기 때문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밀렸어요. 이것도 뭐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하락 이후에 반등, 제법 많이 올랐었죠. 그러면서 요것도 뭐 2시부터 빠진 것도 있지만 1시, 2시 이렇게 나눠서 2차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말이라든지 이런 앞에 휴일을 앞두고서 경계심 이런 부분들 통해서 매도가 좀 나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기관적으로 너무 매도가 집중됐다는 것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중소형주 쪽에서 움직임은 계속 잡혀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 보이고요. 대신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 포인트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계속 중소형주 쪽으로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조금 애매하겠죠. 자, 지금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매수해줬던 시점이 여기 지난 포인트를 보면은 그날이 이제 12일날 9월 12일이네요. 그러니까 만기 막 지나고 나서부터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만기부터 매수가 들어와서 지금 지수상으로 본다면은 올라갔다가 차익 매도가 더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수 포인트는 거의 그 자리까지 왔어요. 물론 매도를 전부 다 쏟지는 않았지만 거의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도가 나올 이유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지금부터는 또 더 떨어지게 되면은 손절 매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 포인트 상으로는 일단은 금융투자 쪽에서의 매도는 멈춰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그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지금 올라갔다 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틀 연속 빠지면서 그냥 다 빠진 거잖아요. 이틀인데 어제 지난 월요일에 빠진 게 거의 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등이 진행되다가 툭 떨구면서 이렇게 진행된 거라서요. 지금 시점은 일단 매수가 들어왔던 그 시점보다 더 주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가 만약에 오늘까지 나왔다고 치더라도 오늘 이상의 어떤 매도 포인트가 연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한번 보시면은요. 금융투자가 무려 6천억을 순매도 해버립니다. 마지막에 여기 2시 막판 동시호까지 더 밀었습니다. 요거 밀게 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던 부분들이 조금 줄어든 거죠. 3천억까지. 그래서 오늘은 기관들이 더 많이 팔면서 지수가 더 빠졌다. 그 중에서 금융투자 매도가 훨씬 더 돋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그걸 팔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지수를 많이 빼고자 하는 어떤 형태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글쎄요, 지금은 그냥, 외국인과 같이,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경계하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코스피만 팔아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원래 팔려면 다 팔아야죠. 네, 원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네, 코스피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내렸지만 코스닥 쪽에 뭐 소부장들은 대부분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코스피 쪽에 배터리는 내렸지만 코스닥 쪽에 2차전지는 또 올랐다. 자,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네, 애매하죠?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인 거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0.3%,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3.15. 근데 요거는 뭐 어차피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살짝 조정이 나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마이너스 전환되면서 뚝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냥 그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뭐 할 거 없이 KB금융하고 신한지주만 오늘 살짝 플러스고요. 나머지는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죠.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요거 빼고는 다 또 밀렸어요. 그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 전멸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오늘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면 생각보다 또 괜찮죠.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상승세, 그 다음에 엔캠까지 올라가 있고요. HM은 좀 떨어졌지만 알테오자는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도 그냥 주장 그렇습니다. 대신에 전날 많이 올랐었던, 월요일에 많이 올랐었던 레인보 로보틱스와 실리콘2는 하락세를 좀 보였다. 대신에 또 소부장 쪽은 매수가 잘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소부장 쪽 들어가 보시면 원익 IPS나 동진세미캠 이런 것도 잘 올라왔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대주전자재료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가 일단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있는 대표주,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묶어놓은 상태에서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깔짝대면서 올라가고 있다. 자, 이거는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나쁘다라기보다도 그냥 업종 내 대표 종목들 중에서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 쪽을 하려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소형주를 자꾸 건드리는 이유는 시장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대형주의 움직임이 별로다. 왜? 대형주 쪽에 지들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판단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을 나쁘게 볼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대형주 쪽으로 매수가 언제쯤 들어올까요? 언제쯤 반등이 나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등락해나 한번 볼게요. 오늘 거래소 쪽에서는 181개 상승에 706개 하락입니다. 아침하고 별반 다른 게 없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00개 하락에 여기도 하락 종목은 늘어났네요. 그 다음에 402개 종목이 상승. 요건 또 좀 의외인데, 시총 상위 종목은 올라갔지만, 뒷쪽은 다 나빴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네, 190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죠. 이 정도면은 다 빠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상승률 보시면, 퀀텀온, 알파녹스, DGP, 셀루메드, MI 큐브 네, T사이언티픽,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 위주로만 진행이 좀 됐고요. PJ 메탈이나 라이코 뭐 등등등, 우리넷, 뭐 이런 종목들, 시총이 다 작아요. 네, 지금 보면 뭐, 많이 넘어가자 1000억대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시총이 큰 종목이 올라간 부분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5개 되어 있지만, ETF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올라간 거는 잘 따져봐도 한 20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20개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쭉 내려보시면 노바렉스가 2.14까지 올려놓으면서 네, 상승 포인트를 진행시켰는데 ETF가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14까지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하락률 보시면 한국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TS 넥스젠, NZ, 올리패스, 퓨처캠, 제닉스, 이렇게 되어 있고, 제법 많이 있네요. ETF가 여기에 3개 끼어 있으니까, 실제로 한 10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네. 요것들 보면 좀 약간 등치가 좀 있는 것들이네요. 주가가 떨어진 것들은 약간 등치가 있는 것들. 올라간 거는 등치가 없는 것들. 이런 식인데, 요거는 내려간 것들은 또 그만큼 규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락 포인트는요, 네, 3.38, 마이너스 1.23, 네, 그냥 마이너스 한 1.5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계좌가 그 정도 빠진 것 같죠? 저는 한 1% 정도,
1%쯤 된 것 같아요. 뭐 중소형주도 조금 올라와서 받아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데, 네, 1% 정도 하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1%. 네. 전후로 움직인 것 같고, 시장은 한 1.5% 정도 오늘 밀려있으면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정도가 맞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가가 뭐 그렇게까지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었기 때문에 계좌가 크게 망가지는 모습은 아니지만 은근히 짓눌리는 거, 또 특히 오늘 같은 계좌가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한 1% 정도 하락했으면 적당할 것 같다 보여집니다. 저도 오늘은 한 1% 정도 빠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장중에 이제 막 그 자동차나 이런 것도 플러스 나올 때는 마이너스 한 0.4? 네, 그 정도까지도, 네, 확 좋아졌었는데, 지금 막판에, 네, 바뀌면서 또 확 나빠졌죠? 네, 확 좋아졌다, 확 나빠졌다. 아주 더럽습니다. 자, 어쨌든, 네, 그런 정도 수준이다. 한 1% 정도 남짓한 하락을 오늘 보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매매에서는요,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확실히 줄었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매도가 늘어났죠. 1,500억. 금융투자나 이런 애들이 팔아먹은 게 전부 다 잡힌 겁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일단은 오늘은 요걸로 끝났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팔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등등 매도가 나갔지만은 오늘로서는 요 정도 매도에서 이제 안정감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진행된 게 전부 다고요. 매수는 에코프로비엠이나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 다음에 에코프로 뭐 등등등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대한항공도 오늘 잘 올랐는데 상승폭 반납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를 오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 보이죠? 오늘 그냥 매매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셔도 좋은 날이었을까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대해상도 주가 크게 밀렸네요. 현대해상은 그때 팔아먹길 잘한 거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배당 때문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진다라면 저 아래쪽 누르시면 되지만, 보험주들은 그렇게까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외국인 쪽 넘어가시면, 삼성전자, 근데 1,000억대로 줄었습니다, 매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아침에 매수했던 하이닉스가 매도로 바뀌었다는 게 조금은 안타까운 부분. 그 다음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그 다음에 삼양식품, 현대차, 실리콘투어, 뭐 이런 식으로 매도가 있었고요. 하나 에어스페이스 매수가 들어왔고, 신한지주, 에코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순매수 들어왔네요. 카카오, 알테오젠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어떤 식의 변화를 보일런지는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반도체 쪽으로 열심히 팔아먹던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매도가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요거 오후 시점으로 보게 되시면요. 2시 30분 자리를 봤을 때 외국인 매도에서 삼성전자 매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막판 쏟아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규모가 지금 장중 내내 매도가 별로 없었다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들은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던지자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네, 이 대형주들에 대한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많이 줄어들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를 좀 정리하면요. 10월 4일날 민주당 쪽에서 금투세에 대한 네, 그런 유예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게 돼서 시장에 도움을 줄 거고요. 다음 주 7, 8, 네, 9일까지 네, 엔비디아 쪽에서 좋은 소식 전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10월 8일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정말로 나쁜지 아닌지 그거 일단 뚜껑 열어보면 이제 이벤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감을 좀 찾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기일 지나고 그 다음에 10월 11일날 금통이 진행되고 나면 이제 금리 인하까지 진행됐을 때는 아마 우리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제 변동성 구간은 지금 연휴가 끼어 있는 바로 이번 주가 끝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반도체나 이런 쪽 또는 주식을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오후 네, 마감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저녁 미국 증시는 의미 없죠. 자, 내일 우리는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오늘은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라서 그냥 평일이 다 계속 그 주말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뭐 그렇게만 일단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푹 쉬시고, 네, 그 다음에 다음, 주말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네, 이렇게 안정감 있게 좀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내일 종목 진단, 네, 또 올려드리면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푹 쉬시고, 우리는 내일 종목 진단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